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들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박성훈 강명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즌 캐치프레이즈가 예.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 예. 공정 경기도 이재명 지사 슬로건하고 좀 비슷한. 네. 예. 그러면서 공이 막 3개나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공감이란 말이 또 좀 특색적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여튼 지방 정부가 그 행정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책과 행정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추진할 때 얼마만큼은 공정하게 하느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 공공, 공정, 공감 3공의 정책을 시정의 철학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래서 시의 모든 정책을 이 공공, 공정, 공감이라고 하는 세 가지 틀 구전에서 다 이렇게 배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치하는 작업이 사실은 6개월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개념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사업 영역이 공정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공공으로 가야 되는지, 공감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헷갈려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그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좀 자리가 잡혔고. 혹시 정리된 네. 거 있습니까? 정리된 예를 들면 몇 개만 이야기해요. 공공은 뭐 어떤 부분입니까? 공공에 속하는 거는. 그 공공과 관련된 것은 이제 생활 SOC 사업 같은 경우. 그것은 그러니까 시가 공적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를 낼 때도 그 사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그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면 해줘라. 그런데 특별한 농사 짓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가는 거면 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라면 사도라 하더라도 해줘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공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생활 소시스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해서 그 공적 서비스를 현물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좀 공공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 이해가 거죠. 됩니다. 예. 그다음 공정. 공정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일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을 하나 만들 때도 500인 원택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아나가는 과정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의 그런 어떤 그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공정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거 좀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제 시장을 하다 보면 만나자고 하는 민원이 많죠. 1대1로 안 만납니다. 근데 항상 그 회장이라 하더라도 회장 혼자 만나지 않고 단체원으로 같이 만나요. 같이 만나서 이게 단체의 전체적인 의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서 결정을 하지 회장이 혼자 와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면 시장과 둘이 거래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좀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고 공감. 공감은 시민들과 집단 지성을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시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게 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했을 때만이 그 정책이 힘이 있다. 그래서 늘 시민들과 함께 집단 지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요. 기존의 위원회가 15명 내외를 구성해서 당연직 공무원과 전문가 몇 명과 지역의 뭐 이렇게 단체장들 중심으로 하는데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회가 열릴까 말까고 그 안에서 논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위원회를 이제 30명 이상으로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년 그 청년위원회는 30명, 일자리위원회도 30명, 그 다음에 노인위원회 50명, 그리고 시민협치협의회 100명, 여성위원회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보다 많은 시민들한테 공감력을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공개를 통해서 집단적 합의를 논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공의 기치로서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 발전 도시 실현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아마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인 것 같아요. 예. 지속 가능. 강명시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은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속 가능 그 발전 의자와 관련해서 유엔이 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7개 예. 가지가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취임초부터 계속 준비를 했어요. 시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그 각 부서에서 이행 계획을 다 세워서 그것을 실천 계획까지 해서 다 시민들한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을 현재 정책기획과 지속가능 발전팀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이 정한 그 17개 의제를 광명시 실정에 맞게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매년 그것을 행정부서에서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지속 가능 발전 의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지속 가능한지보다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다 집어넣고 있는 이런 한계가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걸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아니냐고 논의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내기 굉장히 힘들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데 예. 육교를 지속 가능 발전 의제로 놓았어요. 도로과에서. 내가 왜 이게 지속 가능이냐 했더니 거기에 그 소재를 친환경 제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정도를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부서에서 그 정도만의 생각을 가지고 해도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후에는 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육교를 뭘 만들 것인지는 더 고민해가면서 이제 축적해 나가더라도 낮은 단계선으로라도 하자라고 해서 했고요. 그래서 사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이행계획 가지고 토론할 때 전문가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걸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의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그럼 어떡하냐. 이게 현재 우리의 수준이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결정해놓고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서 가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직사회도 그렇고 시민사회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그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우리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그 기초 단계라도 출발하자라고 해서 현재 진행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또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ESG 생태계가 도심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ES 생태계가 금방 지속 가능 의제가 실천되는 것처럼 예. ES 생태계도 도심 곳곳에 예,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예, 거죠. 예. 그 이를테면 이런 건데요. 우리 광명시가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이 그 안양천과 목감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 예. 저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그 동측은 안양천, 예. 서측은 목감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산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가운데 산이 4개입니다. 도덕산, 구름산, 가악산, 소독산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수도권에 있는 도시이긴 한데 예. 굉장히 도시가 아담하면서 예. 하천과 산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도시의 생태계를 잘 보존하면서 예.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그 도시 개발이나 모든 영역에서 예. 또는 이제 안양천을 가꿀 때도 우리가 이제 뭐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도심 곳곳을 정원 도시로 만들어 간다든지 예. 이런 생태적인 부분들 좀 저희들이 다 강화해 나가는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정원 도시와 관련해서 27억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 실제로 이 도심 지역에서 시민들이 그 쉼과 여가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공간을 어떻게 정원으로 잘 가꿔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숲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좀 갖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후 에너지 과도 신설하시고 기후 에너지 센터도 또 설치했네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기후 에너지과를 신설했는데요. 예. 기후 에너지과를 신설하자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처음에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중요한 것도 많은데 먼 앞으로의 먼 미래 얘기를 왜
벌써 이렇게 하냐. 근데 이게 곧 닥칠 우리의 문제다라고 해서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었어요. 기후 에너지과 만들고 바로 또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 기후 에너지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센터를 만드니까 시민들이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협동조합과 기후 에너지 센터와 그다음에 이 기후 에너지과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제가 취임하고 나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3개로 완공했어요 도서관에 옥상에 2개 하고 시민체육관에 하나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KTX 광명역 있잖아요. 그 옥상에도 지금 지붕에다가도 한반도 지도로 태양광 설치하려고 코리아 사정을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걸 하자. 코리아라고 지금 실무적으로 서로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에너지과하고 센터하고 협동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기후 에너지 강사를 저희가 양성하고 이 기후 에너지 강사들이 각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수업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동아리를 만들게끔 하고 아리백 클럽 만들어서 가입시키고 최근에 저희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1.5도씨 기후 의병대입니다. 현재 900명이 모집되어 있는데요. 지구 온도를 1.5도씨로 낮추자라고 하는 게 지구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죠. 1.5도씨 기후 의병대를 이제 서약해서 모집을 하면 에너지 교육도 만들고 나중에 뭐 이렇게 기후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그런 좀 방향 목표를 가지고 현재 기후 의병대 모집 작업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12월 6일인가 며칠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상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실천 부분에서 강민시가 대통령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런 기후 에너지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년 5개월 행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전에 보면 제가 보니까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시에 대해서는 뭐 정말 완전히 달통한 사람이었을 건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했겠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는 상태에서 시장이 됐을 때 물론 강점이 더 많겠죠. 너무 잘하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강명시를 꼭 바꾸고 싶은 게 있었다면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그 공동체의 회복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그 지난번 선거 때도 항상 시장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공동체 마을 도시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기자분들이 묻는 게 그거 말고 역점으로 해야 될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시장이 한 도시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행정의 중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도시에서 내가 사는 게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발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절차와 뭐 이해관계와 이런 과정들이 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과정에서 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시민들의 삶을 도시 안에서 우리가 고속 성장 속에서 잃었던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을 시민들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저희 이제 늘 꿈이었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명은 이 도시의 절반 이상이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마을을 잘 만들어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도시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도시개발도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명은 발전 중인 도시 모양이네요. 굉장히 발전 중입니다. 야, 그 속에서 공동체 회복을 중심에 둔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따뜻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뜻한 경쟁 있는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가 부동산의 가치만 높은 도시가 아니라 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장 얘기하는 게 사람, 그리고 공간, 미래적 가치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도시 경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항상 많이 하자라고 얘기 좀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생각을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고 미래적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개발 전략에 빠져버려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